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3월 1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4조 원대 사우디 33 사업 결실, LIG 넥스원 추가 수출 기대. 정재원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천공2의 지대공 미사일 아라비아에 수출했는데 7년간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LIG 넥스원이 중동 지역 추가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 잔고가 19조 5,9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0%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사업보고서가 공시가 어제 됐어요. LIG 넥슨을 수로 분석을 해보고 수주 잔고도 확인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 정부 삼성전자 추가 공장 설립 시 약 8조 원 이상 보조금 지원 계획. 최석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 정부 삼성전자가 이미 발표한 텍사스 공장 외에 추가로 확장할 경우 지원 약속, 미 정부 반도체법에 따라 60억 달러 지원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만 TSMC는 50억 달러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정작 미국 기업인 인텔의 경우는 총 527억 달러 약 76조 원 자기네 나라 기업을 더 많이 지원을 당연히 하겠죠. 음, 어쨌든 그 삼성전자와 미국 상무부 등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그 TSMC가 그 보조금으로 50억 달러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 달러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인 거를 그 찍어서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시체 정권은 악발 정책으로 치닫는다. 콜린 조이스 뉴스 위크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금지, 점원에 대한 폭력은 새로운 범죄로 제정한다. 우리나라 점원이나 무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인격을 존중해달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법으로 한다는 것 같아요.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잃을 것 같은 영국 보수당이 엉뚱한 정책을 실현하려고 필사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어,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정확한 말을 남겼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정치 체제를 제외하면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의회제 민주주의가 얼마나 환하고 성가신 일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트 재무상이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얼마 전 공적 채무가 쌓여 증가하는 이 상황 하에서 국민보험료 사실상의 소득세의 인하를 발표했다. 이 내기에서 이기면 보수당은 정권을 유지한다. 진다면 고갈된 재원은 다음 정권의 고민거리가 된다. 더욱이 새 정권은 딜레마에 사로잡힌다. 설령 부적절한 감세라도 뒤집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움직임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 정권이 이것을 소득세를 다시 올리려고 그러면은 환영받지 못할 거다 이거죠. 공평을 기하기 위해 말하면 헌트는 극히 무모한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의 예산은 재정 책임의 한계선에 근접해 있다. 영국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에, 그 집권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을 좀 꼬집는 것 같습니다. 선거 전엔 국민 돈으로 낫고 싶어진다. 이런 게 이제 집권 정부의 그 속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그 재무장관들은 그 선거를 앞두고서는 경제를 자극하려고 오랫동안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브라운 당시 재무장관은 도덕적 해이를 제거함으로써 이 고전적인 호경기와 파탄 사이클을 끊으려 했다. 1997년 우리나라 IMF 당할 때 금리 결정권을 정치인인 재무장관에서 이론상으로는 독립기관인 잉글랜드 은행, 중앙은행으로 이행한 것이다. 우리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고정관념이 돼 있는데 옛날에는 재무장관이 정한 모양이죠. 이것도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법률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현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방안 중에 이 점원에 폭력을 굳이 범죄로 정하는 것, 데모 참가자가 마스크를 금지하는 것, 전쟁 기념비를 손상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범죄 행위로 한다는 거죠. 부진한 정권은 뭔가 하지 않으면 이라고 생각해 한다면 지금밖에 없다가 되기 쉽다. 분명히 위에서 열거한 안은 최근의 사건들에 기인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을 뿐인 것일까? 따라서 꾸준히 계속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렵고 장기적인 대처를 회피하고 있을 뿐. 그러니까 단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긴 바쁘고 국가 천년대계를 위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들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꼬집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그 비유로 해가지고 일본이 거의 일당 민주주의를 지금 자민당이 중간에 한번 뺏긴 적이 있지만 사회당에 거의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죠. 하긴 자민당도 연합정권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당 민주주의도 괜찮은 것 같다. 그럼 일당 독재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즉흥적인 법률이 정부 방침에 반대하거나 시위할 권리를 억누르고 사람들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도 있다. 내부 고발은 익명이 허용된다. 퇴진이 임박한 정권에 의해 강요된 영국 최악의 정책 중 하나는 1997년 철도 민영화다. 아직도 대담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증명하고 싶어진 메이저 총리의 정책이었다. 구상은 심했지만 실시 단계에서도 크게 실패해 선거 대참사는 막지 못했다. 그로부터 25년 이상이 지난 지금 영국에는 너무 비싸고 혼란스러운 철도 시스템이 남아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민영화 할 상황이 있고 그 우리나라 철도는 국영이죠. 뭐 그런 거는 좀 국영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이 지필자는 나는 대개 일본의 일당 민주주의를 부럽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한 가지 이점도 있을지도 모른다. 정권을 잇는 공포에 휩싸여 여당이 무모한 몸부림치고 싶어진 일이 얼마나 적은가 하는 점에서라고 결론을 내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거의 미국식 양당 정치화 되어 있는데 그 정권을 잃는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무모한 몸부림들을 치는 거 이게 다 비교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 지내왔던 것들 이런 거
이번에 뭐 윤석열 정권이 집권을 했습니다만은 국회는 아직 장악을 못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중국 2월 신축 주택가격지수 주요 도시 84% 하락. 일본 TBS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부동산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2월 신축 주택 가격 지수는 주요 70개 도시의 84%인 59개 도시로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어쨌든 뭐 이 계속해서 그 중국의 부동산 지수는 내려간다는 얘기죠. 상하이 등 약간 잘 나가는 도시에는 가격 지수가 상승한 데도 있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는 공산당은 중국 정부라고 하기면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나 이게 이제 정부까지 공산당이 다 지배하게 됐으니까 어, 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좀 미지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징적인 사장은 그 뒷담한 아파트를 이렇게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도 저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연이어서 중국 부동산 개발 만과라는 회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어, 뭐 한자로도 봤는데 그런 회사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 대기업 만과 기업의 2월의 판매액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6년 만에 감소율이 되어 만과는 동사 최초의 디폴트를 회피하려고 임하지만 공경이 깊어지고 있다. 뭐 우리나라 그 태영은 PF인가 뭐 그거를 좀 구제해 준 거로 뉴스가 나와서 뭐 쭉 진행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뭐그 뉴스가 끊겼으니까 잘 되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이제 좀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 언론 자유 유명무실하다고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아사히 신문이 한 게 아니고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가 14일 미국의 이른바 언론의 자유의 사실 진상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미국이야말로 언론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SNS에서 언론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된 거는 틱톡 금지 법안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동영상 게시 앱 틱톡의 이용 금지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미 의회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언론 환경도 이상적으로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서는 약 6천 자의 장문이다. 미국의 언론 자유가 유명무실하다. 국내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범하고 있다. 국외 언론 자유를 조정하려 한다는 의 세 가지를 각각 예를 들면서 지적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돈 낱말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는 이런 걸 또 적반하장이라고 할 거다. 이런 어, 느낌이 드네요. 여론조사에서 미국 내 언론 자유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그동안 미국 당국이 해온 허위 선전 사례, 미국 정치인과 언론이 중국에 악의적인 언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쓰고 있다. 음, 지금 죽이기로 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미국 국민의 과반수는 현재의 정치 정세에 지긋지긋 원인은 당파 대립보다 심각한 또 하나의 벽이 있다. 이렇게 해서 뉴스위키지 일본판인데요. 읽을 게 좀 많아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치에 불타는 사람과 불에 타지 않는 사람의 분단이 민주주의의 역기능에 빠뜨린다. 이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양극 그 양당제의 양극화와 더불어서 국민들이 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과
정치에 영 흥미 없는 사람으로 이것도 양극화돼서 민주주의를 역기능에 빠뜨린다. 이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정당이 단순 이익 집단화된 것 같다. 이런 얘기고, 혐오감의 일부는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정치에 대한 문제가 그 서론에서 결론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분단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SNS 같은 거를 통해서라도 폭넓은 일반 시민의 소리가 지금 흘려보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심각한 문제는 젊은이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양대 정당의 어느 쪽 지지자로도 볼 수 없도록 한다.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G세대. 현대인은 솔직히 바쁘다. 뭐 이것저것 하기 때문에 에, 이 언론 프레이 등 그 뭐 이렇게 하는 데에서 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알람을 해놨었는데 일찍 일반 유권자의 상당수는 핵심 쟁점의 핵심을 모르고 그에 대한 양대 정당의 자세도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게 그 시도되고 의도적인 거 수도 있지 않느냐. SNS나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속 시끄럽고 제 자신도 정치의 환멸을 느낀다 하는 것도 했는데 이게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그렇게 되면은 뭐가 어, 유리하느냐? 왜 그렇게 양극화를 계속 하게 만드냐? 누군가 조정이 있다면은 뭔가 얻는 세력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 세력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이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호응하는 듯과 같이 때마침 목로 동심 파괴 신메카시즘의 부활이라고 어저께 그 방송을 했습니다. 메카시즘이란 게 극단적이고 경색된 반공주의 선풍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이 54년까지 미국을 휩쓴 메카시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 내에 그렇게 소련하고 그 냉전 체제가 있을 때 메카시즘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현재는 중공이 타겟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양다리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그 대한민국의 대세가 된다고 한다면은 한국은 아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까지도 아주 극단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신냉전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어, WTO 만들고 뭐 자유무역 무역 신자유주의 이런 거 이제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트럼프가 인기가 여전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 강력한 미국 경제 재건 추진, 강력한 리더십, 이민자 문제에 대한 강경 정책, 청년 유권자들의 지지율 상승, 정치적 박해로 보이는 현재 각종 소송, 그리고 이제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좀 풀어주게 한 게 조지아주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일부 기각을 받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엘살바도르 나이브 아르만도 부켈레 오르테스 대통령을 어, 이 메커니즘과 연계해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자세하게 그 이 조사를 했는데 그 전에
트럼프가 머스크를 만났대요. 정치 자금을 좀 밀어줄 것 같은 거고, 머스크가 밀어주면은 바이든이 그 모든 모은 정치 자금, 이거에 맞먹을 만큼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틱톡 퇴출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이 수혜를 볼 수 있어서 입장을 바꿨다고 뭐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약간 지금 틱톡 그 법안에 대해서 트럼프는 반대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쇼잉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3정당 정권 정치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켈레 대통령도 결국은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숨은 세력이 있다 이게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마약 카르텔을 없애고 그다음에 그 정치인들하고의 커넥션을 완전히 끊게 해가지고 자관 그 마약과의 전쟁, 범죄의 전쟁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팔레스타인 출신의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가 이제 문제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야당으로 나왔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국민대 통합 동맹이라고 준말로 가나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당선이 됐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엘살바도르 살인 범죄율이 10만 명당 그 2015년은 103명이나 됐는데 2017년도는 60명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 2점 몇 명인가 3점 몇 명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범죄를 완전히 했는데 우리나라 그 전두환 정권의 그 삼청교육대 그거를 어디서 배워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정치 안정을 하는 거로, 여기 군경의 그 장비를 현대화한다고 해서 1억 900만 달러에 약 1294억 원 차입 계획을 세우는데 국회가 그때 이제 뭐 84명인가 거기에서 다 야당인데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군인을 끌고 들어가서 거의 뭐 이 정도는 이제 그 독재식 구테타식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을 볼모로 잡고서 사인하게 만든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게요. 그래서 30년 양당 체제의 종지부를 짓고 당선된 38세 아웃사이더 정치인 뷰켈레가 기성 정치를 비판하며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기반이 취약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좌파 마약 카르텔 주기에 성공을 했다 이게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안 좋아서 경제는 거의 뭐 실패했는데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라면은 야당 국회 84억 갖고인데 그 가나 의원은 11명뿐이면은 이 정도 경제가 실패했으면은 아마 그 탄핵이 되고 이 정도인데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분명히 뒤에 보호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네요. 그리고 연임금지 조항까지 깨고 지금 재선 출마했다는 거 소개를 하고 있고, 어, 결론은 뭐냐. 이 마약 전쟁, 범죄 전쟁이 이 마약 카르텔이 정치인들하고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시절 때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막은 게 오히려 민주당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통되는 문재인 정권 때 5배인가가 이 증가했대는데 이걸 아직 우리 못 잡고 있죠. 못 잡고 있는데 민주당이 뭐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걸고 뭔가 우리나라도 그 민주당하고 마약하고 카르텔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산 또 중국을 경유해 가지고
뭐 이런 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적이 되었기에 비즈니스 커넥션이 있는 세력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그 진단을 하고 있고 우익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한국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삼천교육대 그 옛날 사진도 저도 봤고 그 얘기 제가 20대 한 후반쯤에 그게 일어났죠. 후반쯤 일어났나? 이렇게 되는데 삼천교육대 그때 뭐 문신 있는 애들은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고 아예 그냥 군인이 길거리에서 그 영동 그 신사동 사거리에서 그군 그 트럭 갖다 놓고서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쫙 봐가지고 우통 벗어봐 해서 문신 있으면 다 잡아갔습니다. 그게 직접 목격을 했던 사실이고 그리고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도 체포령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올라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요게 또 좀 좋게 됐는데 문제는 아주 재미있게 요런 거를 발표했대네요. 비트코인을 달러로 전환하는 사업을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기부하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그 외국인 투자자한테 해외 투자 및 송금에 대한 소득세 폐지를 한다. 30%인데 제로다. 그래서 암호화폐 애호가들이 엘살바도르로 이민하지 않겠냐. 이러면은 예상되는 게 중국 부자들이 아마 대개 지금 많이들 그 빠져나가고 있다고 여러 번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중국 부자들이 그 돈을 가져 나오기 어려우니까 비트코인으로 해서 바꿔주는데 또 소득세도 없다. 뭐 이 정도면은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돈이 많이 유입이 되면은 달러로 바꿔준다. 달러는 미국에서 빌려오갔죠, 아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허수아비 정권은 있는데 남미의 그 구구 성향을 이게 실현해 나가는 남미들이 전부 대부분 좌파들이 있는 그런 성격이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그 극우 쪽으로 돌리려는 그런 큰 흐름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진단을 하고 있네요. 제1차 그레이트 게임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동진을 해가서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내려오고 조선반도까지 부동항을 찾아서 내려오는데 영국은 이 밑으로 해서 식민지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고 일본을 걷대는 활용을 해서 일본이 한국을 먹는 거에 영국도 동의를 했었고 영일 동맹도 있었고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도 양다리론을 하는 게 있고 지금도 중국하고 경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금융권 애들도 있어요. 음, 뭐 동창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반대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벌써 이 슬로프 타임을 하면서 그 옛날에 그 이소부화도 안 읽어봤냐? 박쥐 된다 너 박쥐. 우리나라가 박쥐가 돼. 이 밝은 세상에 못 나오고 또 동굴 속에 살다가 밤에만 나와서 남의 피 빨아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어. 지금은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 한쪽에 확실히 붙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한미일 동맹으로 굳건히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돼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얘기도 나오는데 로스차일드가 다 똑같은 거냐 그러면 이제 오형제가 나와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일화도 우리나라 이 고구려 때 장군 일화도 있고 징기스칸 일화에도 나오지만 5개의 화살을 다 꺾어봐라 그러면 못 꺾어지니까 그게 이제 로스타일드 가문에도 해서 오형제가 잘
협조해서 살아라 해가지고 각국의 이제 이그 돈벌이 장사를 차렸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스위스 로스차일드 대 영국 로스차일드 대립인 경우가 지금 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 있어요. 스위스 로스차일드는 러시아와 거래하려고 해가지고 생각이 틀려가지고 로스차일드끼리 싸움이 붙었다. 집안끼리. 그것이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전개가 이렇게 비화된 거로도 비유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사는 동양 중심이었는데 서양이 세계사를 지배하게 된 것은 대항해 시대 이후 그리고 산업혁명에 의해서 세계사는 이 서양으로 넘어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하는 나라가 경제가 크게 발전했더라. 결론적으로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이해는 충분히 해요. 사실 제가 물류, 로지스틱이라는 것도 물류를 중심하고 스루폿을 얘기를 하면서 생산과 영업 얘기하면서 물류가 제3의 이익원이다 해가지고 저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전쟁 기술을 통해서 물류가 얼마나 신속히 병참이 공급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 이런 게 이제 현대전이기 때문에 일반 그 평화 시에도 그 일반 기업들이 이그 재고 회전율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것 물론 이제 스루포시 1순위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병참이 지원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거하고 맥락이 거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먹었던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에, 어쨌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되는데 일본 전국 시대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경제가 발전했고 민간들의 어떤 그 기업화 하는 그 뿌리가 가능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산업 근대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동남아까지 지배하는 그런 것까지 했다가 미국한테 철퇴를 맞고 현재 미국을 큰 형님으로 모시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게 일본인 거죠. 이상 마치